안녕하세요. 플러스 연금 컨설팅 차경수 대표입니다. 연말에 IRP에 300만 원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적립식으로 매달 납부하고 연말에 성과급이나 보너스 받아서 IRP에 300을 넣는 케이스입니다. 내기만 하면 최소 13.2%를 세금으로 돌려주니까 막판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출도 없는 50대 맞벌이 부부도 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못 채우고 있는 사람도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연금저축과 IRP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다들 연금계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은 1번 케이스와 600만 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는 2번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연간 600만 원 이하 납부하겠다면 IRP는 납부하지 마시고 연금저축펀드부터 채우십시오. 달리 말씀드리면 적립식 ETF 자동 매수가 가능한 계좌에 우선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ETF 자동 매수가 되지만 IRP는 아직은 자동 매수 안 되는 증권사가 더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부터 채우세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ETF 자동 매수 걸어놓으세요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퇴직이 많이 남아있으니 연금저축펀드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ETF 자동 매수하지 않을 것이고 예금 위주로 운용하겠다면 연금저축펀드부터 채울 필요 없겠죠. 연금저축펀드에 600, IRP에 300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900만 원까지 채우겠다는 사람이 선택하는 비중입니다. 900만 원 모두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자동 매수 걸고 싶은데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되니까 300만 원은 IRP 계좌에 납부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IRP에 월 25만 원 자동이체 시키면 연 900입니다. 적립식이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매월 ETF 자동 매수 걸어 놓으면 되는데 IRP에서는 ETF 자동 매수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품 매수하나요? 매월 수동으로 ETF 매수한다? 매월 적립식으로 펀드를 매수한다? 그냥 매달 예금 매수한다? 대중 없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매수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겠죠. 매월 매수하는 게 귀찮아서 적립식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300만 원 내고 저축은행 예금 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라면 연금저축에서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IRP에 내는 300은 안전자산 위주로 거치식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연 1,800만 원 내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에 1,500, IRP에 300 내는 사람도 있고 연금저축에 900, IRP에 900 이런 식으로 비중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하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겁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에 1,500을 내는데 매월 125만 원씩 적립식으로 낸다면 선호 종목에 분산해서 ETF 자동 매수 걸어 놓으면 되지만 매월 125만 원이 아니고 거치식과 적립식이 혼합되어 있거나 몽땅 거치식이라면 뭘 매수할지 고민됩니다. 1,500은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 걸고 300은 전액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1,800 내는 경우입니다. 연저 1에 900, 연저 2에 900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연저 1에만 1,800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앞으로 몇 년이나 이렇게 1,800씩 납부할 계획인지에 따라 꽤 오랜 기간 적립할 거라면 연저 1에 900, 연저 2에 900을 납부하고 2, 3년 정도만 1,800씩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것 같다면 그냥 연저 1에 1,800을 납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지만 과거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고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많이 적립할 계획이라면 연저 1과 2로 나누어서 900씩 내는 게 찾을 때 조금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두 계좌 합해서 600만 원도 안 되는데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분산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눠서 내냐고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600이라면 연금저축펀드 하나만 선택해서 납부하시고 600을 초과할 때 IRP까지 확장하십시오.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중을 정할 때 현금성 자산에 붙는 이자도 고려하십시오. IRP에서는 현금으로 방치해도 3% 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월배당이 나오는 ETF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IRP에서는 이런 현금을 가만 놔둬도 3% 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현금성 자산의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분배금 나오면 MMF라도 매수를 해놔야 합니다. IRP에서는 현금성 자산이나 월 분배금이 놀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내가 손대지 않으면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퇴직금 몇 억이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고민하느라 한두 달 목돈을 놀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라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겠죠. CD금리 ETF 같은 파킹형 ETF에 묻어두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해도 상대적으로 손해가 크지 않으니까 단기간 보유할 자금이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도 됩니다. 고점이라 무서워서 일부만 분할 매수한 다음 여차하면 현금성 자산에서 즉시 공격수로 투입하기엔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정리해보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부터 채워라.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300을 더 넣어라. 연말에 한꺼번에 내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 매월 적립식으로 납부하고 ETF 자동 매수 걸어놓아라. IRP에 연 300만 원 납부한다면 매월 25만 원씩 수동 매수하거나 그게 귀찮으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 1,800만 원 낸다면 연저에 1,500, IRP에 900을 내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저 1에 900, 연저 2에 900을 내도 되고 연저 1에만 1,800을 내도 된다. 하지만 매월 자동 매수하지 않고 목돈으로 납부할 거라면 IRP가 불리할 거 없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최소 연금 계좌는 3개 정도 미리 개설해 놓자. 누가 좋다고 추천해줘도 내가 모르는 상품은 매수하지 말자. 공부해도 잘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고 포기하고 싶다면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자. 내 성격이 소심형이면 대부분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일부만 분할 매수하자. 최소 13.2% 세액공제 효과 매우 크지만 운용 수익이 몇 배 더 크다. 연금계좌, ISA 계좌에서 세금 건보료 잡고 연금 부자 되십시오. 2월에 출간할 연금이야기 3는 실전 사례를 많이 담았습니다. 연금이야기 3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연금을 플러스해주는 플러스 연금 컨설팅 차경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